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는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가스 프로 13 버전부터는 타임라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 버전의 이 툴바는 위치뿐만 아니라 편집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몇 가지 추가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추가된 기능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그리고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씬 4번, 5번, 6번이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편집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그냥 타임라인에 적용된 상태이고요. 자, 일단 편집에 앞서 아래쪽에 있는 툴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살펴보죠. 레코드 버튼이 있는데요. 레코드 버튼은 이제 녹음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녹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오디오 강좌에서 레코딩에 관한 그런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루프 플레이백이 있습니다. 루프 플레이백은 플레이를 한 후에 다시 반복 재생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플레이 프롬 스타트. 자, 현재 타임 마커 위치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처음에 시작점부터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역시 처음부터 반복 재생이 됩니다. 자, 플레이는 뭐 일반적으로 재생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스탑, 완전히 이제 정지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포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레이 하게 되면 타임 마커가 움직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정지를 하게 되면은 재생이 되기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타임 마커가 다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한번 해주고요. 포즈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 도중에 그 시간에서 멈추게 되고요. 이 둘의 차이는 재생이 시작이 됐던 그 지점에서 정지를 하느냐, 아니면 재생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정지를 하느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트 스타트, 고트 스타트는 타임 마커의 위치를 시작점으로 옮겨놓을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트 엔드는 타임 마커를 이제 끝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플레이하고 정지할 때의 단축키는 스페이스 바를 이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스페이스 바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재생이 시작이 됐던 그 지점에서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재생이 끝난 그 지점이죠. 그 지점에서 정지가 됩니다. 자, 이것은 역시 플레이, 일시정지, 정지 이 세 가지의 툴에 해당이 되는 단축키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노멀 에딧 툴이 있습니다. 노멀 에딧 툴은 뭐 이전 버전에서는 하나의 툴만 사용이 됐었는데요. 자, 화살표 버튼이 있죠. 꾹 눌러보면은 노멀 에딧 툴 뿐만 아니라 셔플, 그 다음에 슬리프 툴, 슬라이드, 타임 스트레치, 그리고 스플릿 트림, 총 5개의 새로운 툴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펴봐야 되겠죠. 노멀 에딧 툴은 뭐 이전에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죠. 뭐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을 잡고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툴이죠. 자, 여기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위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툴이 지금의 노멀 에딧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편집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뭐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대충 요 정도까지만 편집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을 한 대 모아 놓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나머지 툴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제 셔플 툴을 이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편집이 이루어진 특정 클립, 즉 장면을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지금의 요 가운데 있는 요 클립을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자, 됐죠? 자, 이제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자, 이렇듯 셔플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편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특정 클립에 자리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자리 이동은 노멀 에디트 툴로도 가능합니다. 뭐 가령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있는 요 클립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줄 수 있죠. 자, 근데 자리는 이동이 되지만 원래 있던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컨트롤 Z. 자, 이것이 바로 노멀 에디트 툴과 셔플 툴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셔플을 사용을 하면은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만 원래 있던 공간이 옆에 있던 클립이 자동으로 메워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즉, 뭐 앞뒤 장면에 그 위치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역시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앞쪽으로. 자,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 앞으로 이동이 됐고요. 앞에 있던 클립이 역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자리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럴 때 사용이 되는 툴이 셔플 툴입니다. 자, 그리고 슬리프 툴이 있네요. 예, 슬리프 툴 선택을 해 주고요. 자, 특정 클립에서 클릭 드래그 해볼까요? 예, 좌우로 이제 드래그를 해보면은 장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점과 아웃점에 이 장면이 서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회전이 되면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 부분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죠. 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의 이제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음원이 우측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점의 소리는 계속 잘려나가죠. 자, 그리고 계속 인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소리, 즉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리프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의 장면을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장면에 대한 편집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편집이 이루어진 해당 클립의 길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점과 아웃점에 대해서만 편집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슬라이드 툴이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 툴을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자, 클릭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이렇듯 슬라이드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로 이 클립을 이동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동이 되는 그 거리만큼 장면의 편집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오른쪽으로 뒤쪽이죠. 예, 약간 이동이 됐는데요. 이동이 된 만큼 공간이 생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웨이브 오디오 쪽에 웨이브 파형을 보면은 이동이 된 만큼 잘려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듯 슬라이드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클립을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이 된 거리만큼 편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슬라이드 툴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타임 스트레치 컴프레스 툴이라고 있는데요. 자, 스트레치는 늘리고요. 컴프레스는 압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의 이 툴은 단축키,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나 패스트 비디오 만들 때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일단 선택을 해보죠. 자, 선택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클립을 하나 불러올까요? 자, 눈썰미 6번 선택, 열기.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노멀 에디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면을 좀 편집을 해줍니다.
자, 완전히 내려간 그 위치까지만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한 상태에서 편집된 이 장면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도 확대 축소해 줄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임 스트레치 컴프레스 툴 사용을 해봅니다.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아래쪽에 물결무늬죠. 웨이브 모양이 이렇게 새게 생겨났는데요. 자, 이 상태는 해당 클립의 길이를 이제 압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늘려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클립의 길이를 늘려봅니다. 늘리면 클립 중간에 물결 문양이 나타났죠. 물결 무늬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게 클립이 압축이 되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늘어났을 때의 그 표시입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볼까요? 스페이스바 해보니까 늘어난 만큼 속도가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을 사용을 해서 지금의 타임 스트레치 컴프레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클립의 길이가 조절이 된 만큼 장면의 속도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이번엔 좀 축소를 해볼까요? 축소를 하니까 물결 무늬가 역시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정도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자, 한계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 자,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자, 속도가 압축이 된 짧아진 길이만큼 빨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타임 스트레치 컴프레스 툴을 사용하면 클립의 인점이나 아웃점을 이용을 해서 클립의 길이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클립의 길이에 대한 설정은 자, 우리가 노멀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해서 장면을 잘라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장면은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유지된 상태로 자, 압축하거나 늘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쭉 늘려주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원래의 그 길이죠.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자, 물론 뭐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자, 원래 길이에서 이렇게 딱 스냅이 걸립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길이고요. 그리고 아까 물결 무늬가 이제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우측 마우스 버튼 프로퍼티스로 들어가서요. 플레이백이 있습니다. 자, 비디오 이벤트 탭에서 플레이백 레이트를 보시면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1이 원래 정상적인 그 속도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또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서 해당 클립, 즉 장면의 길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길이는 이제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됐고요. 자, 지금과 같은 타임 스트레치 툴은 노멀 에디트 요 환경에서도 사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클립의 인점이나 아웃점에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물결 무늬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아까 스트레치 컴프레스 툴을 이용을 했던 것처럼 클립을 늘려주거나 줄여준다면 해당 클립의 속도를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키가 컨트롤 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노멀 에디트 툴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타임 스트레치 툴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축키 컨트롤 키를 우리가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맨 마지막이네요. 스플릿 트림 툴이 있습니다. 자, 트림은 잘라준다는 것이고요. 스플릿은 이제 쪼개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해봅니다.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클립 위에 갖다 놓으면
커서의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자, 여기에 스플릿 트림 툴에 해당이 되는 모양이죠. 자, 여기서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서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제 해당 클립의 길이가 이렇게 스플릿 됩니다. 자, 두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노멀 에디트 툴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잘려져 나가서 개별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컨트롤 Z 사용하는 것이 지금 스플릿 트림 툴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비슷한 기능이 있죠. 단축키 S키를 눌렀을 때 타임 마커를 기준으로 한 그 지점이 잘려나가는 이것도 역시 스플릿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타임 마커를 기준으로 한 그 지점을 잘라주거나 혹은 스플릿 트림 툴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클릭되어진 그 위치가 잘려나가는 그 두 방식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노멀 에디트 툴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인벨로프 툴이 있습니다. 인벨로프 에디트 툴은 나중에 해당 클립의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뭐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리고 오디오 클립의 볼륨을 자유자재로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해볼 텐데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렉션 툴은 뭐 이전에 클립을 선택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이라는 거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할 때 사용이 되는 줌 에디트 툴. 자, 역시 뭐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자, 그리고 클립을 삭제할 때 사용이 되는 딜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 툴이 있네요. 자, 트림은 여기 지금 컨트롤 T 키가 또 사용이 되는데, 자, 이것은 단축키 S 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트림 스타트, 트림 엔드. 자, 이 부분은 이전에 에디트 메뉴에서 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타임 마커를 편집점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 스타트 툴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타임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장면이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Z. 자, 그리고 트림 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타임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뒷장면이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또 스플릿 툴이 있죠. 제가 뭐 앞서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스플릿의 단축키 S죠. 타임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를 때 사용이 되는 그 기능이 스플릿이고요. 자, 아까는 트림이었습니다. 그죠? 트림. 자, 트림 툴은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영역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툴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 모양의 락 이벤트 툴이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을 해주고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이 클립은 이제 선택도 안 되고요, 이동도 안 되고요. 이제 어떤 편집 작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열쇠로 이제 잠가 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클릭해서 해제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커 툴, 두 개 마커 툴, 뭐 이전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특정 지점에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한 스냅핑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 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조금만 축소해 봅니다. 자, 클립과 클립을 이렇게 교차했을 때 자동으로 크로스페이드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크로스페이드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교차를 할 때 크로스페이드가 안 되고 이동이 된 그 위치만큼 다른 클립을 삭제죠. 일종의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이제 해제를 해놓고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이동이 되는 클립의 장면은 그대로 있고요. 교차되는 나머지 클립의 장면은 교차된 만큼 편집이 되어 없어집니다. 일종의 덮어 씌워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지금의 크로스페이드를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적절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토 리플 역시 이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락 인벨로프 투 이벤트가 있는데요. 인벨로프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조절선인데 뭐 지금은 뭐 설명을 해도 뭐 특별히 의미는 없지만 자,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인벨로프 강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조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절선에 대한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시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락 엔벨로프 투 이벤트 이 기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을 서로 뭐 분리를 하거나 그룹된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이거는 이벤트 그룹핑 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켜주면은 클립은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었죠. 예. 자,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해제를 해주면 다시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클립을 그룹하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령 요 클립과 요 클립을 서로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면 자, 일단 아래로 좀 내려볼까요? 네. 자, 아래로 좀 내려서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요 두 개의 클립은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뭐 총 4개죠. 오디오까지 포함하면 총 4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여기에서 그룹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Create New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이 4개의 클립이 모두 그룹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룹으로 사용이 될 때 역시 이그노 이벤트 그룹핑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룹 메뉴로 가주고요. 그 다음에 remove from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현재의 그룹이 되었던 클립들은 다시 이렇게 독립된 상태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reate new 다시 한번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룹. 자, 클리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 자체를 이제 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룹 자체를 해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create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 all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룹된 모든 클립을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 하거나 복사하거나 딜리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룹이 만들어진 클립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그런 메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라인에 사용이 되는 타임라인 툴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실제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학습을 통해서 설명한 그 툴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툴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